원피스 1085화의 표지 현재에는 프랑키가 등장하였습니다. 프랑키는 해변가에서 디파처라는 문구가 담긴 표지판을 들고 아기 거북이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디파처는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프랑키가 길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닌 아기 거북들에게 어딘가로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왜인지 모르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어쩌면 프랑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가 개 한 마리를 깔아 뭉개고 있기에 이는 프랑키가 누군가와 대립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알라바스타의 전 여왕 릴리와 디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며 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오로성들과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코브라와의 독대를 수락하였고 코브라는 오로성에게 릴리와 디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릴리와 디를 언급하자 세계정부의 왕이자 천룡인들의 왕인 이무가 등장했고 이무는 오로성들을 앞에 두고 허의 옥좌에 앉습니다. 허의 옥좌는 아무도 앉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력을 상징하는 세계정부의 모토 그 자체이기에 누군가가 허의 옥좌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로성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건 역시 상식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매우 당황하며 거기에 누구도 앉아도 될 리가 없어. 누군가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일 따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하며 허의 옥좌에 앉은 이무를 보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오로성과 코브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곧바로 허의 옥좌에 착석하였고 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코브라 라고 말하며 코브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당신은 누구지? 이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20인 중에서 이라고 말하며 코브라도 이무라는 이름 자체는 알고 있으며 이무라는 사람은 과거 세계정부가 설립될 당시에 20명의 왕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무는 과거부터 살아왔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천룡인들의 선조이자 20명의 창조주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떠보지 마라,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으나 코브라에게 D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뒤 D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적대했던 자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 D가 적대 관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무가 말한 우리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라손이 로우가 D의 일족임을 알게 된 이후 D와 신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파멸한다고 말했는데 이후 네팔타리 가문 역시 D의 일족이면서 세계정부를 창설한 20명의 왕족 중 하나라고 밝혀지기에 릴리 여왕이 마리조아로 이주하며 천룡인이 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D의 일족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최근 각지에서 날뛰기 시작하는 D는 자기의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허울들 뿐 이라고 말하며 과거 800년 전의 D의 일족들은 확실히 자신과 대립했던 존재들이나 최근에 나타난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원피스를 찾으며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정부가 자신들을 그토록 경계하고 억압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였기에 로저가 파악한 세상의 진실에는 D의 일족과 세계정부가 대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말한 최근 각지에서 날뛴 D의 일족 중 실질적으로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마샬디 티치, 몽키디 루피, 몽키디 드래곤, 록스디 지백, 골디 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로저는 죽어버렸으며 루피, 티치, 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기에 아직은 이무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현재의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뜻도 모르는 이들이기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D의 일족들이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무는 D의 일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으며 릴리 여왕이 한 실수를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허나 그것도 800년 전 릴리 여왕의 대실수가 원인이다. 공백의 100년을 둘러싼 학자들 또한 그렇다. 보물을 노리고 포네그리프를 노리는 해적들 또한 마찬가지. 그날 릴리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포네그리프라는 역겨운 물건이 전세계에 퍼지는 일 따위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인 과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가지 있다. 포네그리프의 해방이 정말로 실수였는가? 계획적이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릴리가 한 실수 때문에 공백의 100년과 데뷔보 원피스와 관련된 포네그리프가
세계 각지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작성한 이는 조이보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해방시킨 인물은 릴리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와 릴리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무가 말한 운명의 그날은 이무가 조이보이를 쓰러뜨리고 세계 정부를 창설했던 날로 추정되며 그날 이무는 조이보이를 죽임으로써 뒤에 1조 원피스 자신의 치부를 모두 지워버리려 했으나 릴리의 실수를 가정한 방해로 인하여 결국 포네그리프가 해방되며 뒤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피스도 세상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분은 릴리가 정말로 실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건지 알기 위하여 코브라에게 그 대답이 알라바스타에 도착한 릴리의 편지에 있을 터 그대가 아까부터 네팔타리 가문의 릴리 여왕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지? 여왕이 남긴 편지의 발송인 이름을 말해라 라고 말하며 네팔타리 디 릴리가 남긴 편지의 발송인과 그 목적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곤란하군, 아무래도 난 이제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은 정보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거짓이라도 고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오로성은 이무님의 모습을 본 시점에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며 총을 꺼내들며 코브라를 제거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그럴지도 세계 제1의 기밀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정체 자체가 세계 제1의 기밀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세계 정부의 중심지인 마리조아에 침공한 사보는 우연히 코브라 이무 오로성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이 상황은 뭐지? 명백히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세계정부의 왕 이무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코브라는 이무에게 릴리가 남긴 편지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렇게 써져 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의 이름은 네팔타리 디 릴리 라고 말했고 이무는 네팔타리 가문 역시 디의 일족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화살표가 날아와 코브라를 공격하였고 그 순간 사보가 난입하여 화건을 사용하여 코브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무를 노렸으나 이무는 거대한 입을 소환하여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기회만 된다면 여기서 전부 찌르고 싶었지만 설마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나타나자 오로성들은 모두 모습을 바꾸었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모습은 각각 새, 코끼리, 악마, 정체불명의 괴물로 보였기에 오로성들 역시 전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투에 돌입하면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사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는 것을 보며 자네는 루피군의 형이군, 혁명군인데도 구해주는 거냐? 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 자신과 적인 사보가 자신을 구해주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우리의 적은 왕들이 아니라 더 위, 그 녀석들이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진짜 적은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닌 세계의 진정한 실세인 천룡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째서 루피를 알고 있는 거죠? 라고 말했고 코브라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을 떠올리며 그는 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답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코브라를 업고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둘이서 같이 도망치다간 둘 다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사보에게 자네 혼자라면 도망칠 수 있다. 난 더 이상 가망이 없네. 두고 가라. 알게 된 것이 있다.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곤란해.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다오. 우리도 D라고 라고 말하며 자신과 비비 역시 D의 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도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이들 중 주요 인물들의 대부분이 D의 일족인 것을 보며 의문을 품었으며 루피와 에이스와의 과거를 회상하였고 사보는 에이스와 루피에게 이름에 D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와 루피 역시 자신들의 이름에 D가 있는 이유를 모르며 D의 일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선 몰랐기에 에이스는 그럼 너도 타 디보 할래? 라고 실없는 농담을 던진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과거 회상이 끝난 이후 오로성의 공격이 사보와 코브라에게 적중했고 무려 혁명군 2인자인 사보가 공격 한 방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곧바로 사보를 밀어버리며 사보에게 도주로를 열어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만은 살려냅니다.
코브라는 사보를 밀어버린 이후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릴리 여왕이 남긴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고 포네그리프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송들은 사보가 릴리의 편지에 담긴 모든 내용을 알게 된다면 크나큰 후폭풍이 온다고 생각하며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매우 크게 포효하며 코브라의 소리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로송의 울음소리가 가르르르르이기에 오로송 중 한 명의 능력이 객과 동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송의 포효로 인하여 코브라의 유언은 사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마지막 부분인 세계의 여명의 깃발을 걸어라 라는 말만이 사보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공개된 릴리 여왕의 편지의 내용은 포네그리프를 지켜라, 세계의 여명의 깃발을 걸어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편지에서 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명은 영어로 던이기에 D가 던의 줄임말이라면 D의 일족의 진정한 의미가 세계정부에 대항하여 세계의 여명의 불을 밝힐 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로선 D의 일족의 D가 던의 줄임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와포르는 레벨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마리조아로 왔다가 우연히 오로송과 이무가 코브라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오로송과 와포르가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와포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죽었어, 코브라 녀석 살해당했어, 세계 정부의 어둠을 알아버렸다, 알고 싶지 않았어, 누구냐고 그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와 와포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레벨리 회의는 마무리되어갔고 공교롭게도 루피와 연이 있으며 정의로운 왕인 넵튠과 리쿠왕만이 수상한 낌새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라오시는 돈사이 레오의 도움으로 차를로스 성의 스토킹으로부터 무사히 탈출했고 레벨리 회의가 마무리되어 가기에 자신들도 용궁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CP0인 제브라와 칼리파는 천룡인들의 목적에 따라 비비를 포박하였고 비비는 날 붙잡아서 어쩔 셈이야, 어서 풀어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브라와 칼리파가 비비를 풀어줄 리가 없었고 칼리파는 아마 나갈 수 없을 거야 왕녀님, 실종 취급돼서 그대로 누군가에게 길러질 거라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며 비비가 천룡인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시라오시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브라는 천룡인을 때려눕힌 돈사이와 레오 때문에 광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혁명군이 노예를 해방하는 과정에서 후지토라가 혁명군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혁명군을 도와 노예들을 해방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분노한 로쿠비와 후지토라가 격돌하게 되며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자신이 납치된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생각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와포르가 나타나 벽을 통째로 삼켜가며 도주하고 있었고 와포르는 비비를 CP0로부터 탈취하여 비비와 함께 도주합니다. 원피스 1086화에는 표지 연재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 컬러 표지가 2개 존재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표지에는 거프, 루피, 코비가 함께 그려져 있으며 거프와 루피는 나란히 주먹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주먹을 쥐고 있으며 결의를 다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캐릭터가 모두 주먹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프, 코비, 루피가 조만간 전투를 하게 되거나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밀지모자 일당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뒤에는 하얀 고양이와 같은 동물도 있으며 나미의 옆에는 초록 개구리가 있는 등 처음 보는 동물들도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무지개가 떠있는 것으로 보아 겉보기에는 밀지모자 일당의 평화를 암시하는 것 같으나 조로와 징배 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우소비 다급한 표정을 지은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밀지모자 일당의 평화가 깨지고 시련이 다가옴을 암시한 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릴리 여왕 D 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오로성과 독대를 요청하였고 그 장소에 이무가 나타나게 되며 코브라는 역사에서 지워질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보의 난입으로 한 차례 위기를 따돌리긴 하였으나 결국 오로성과 이무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하여 사보와 코브라 모두 위기에 빠졌고 코브라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의 도주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코브라를 죽인 인물을 자신들이 아닌 사보라고 발표하였고 전세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며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이가람은 비비가 레벨리 회의 도중 사라져버리자 누군가 알라바스타 왕국의 비비 왕녀님을 본 적 없소? 라고 말하며 마리조아에서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가람이 비비를 발견하는 일은 없었고 비비는 훗날 모르건즈 와포르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차카와 페루는 코브라가 갑자기 사라지자 마리조아의 경비병들에게
국왕님은 어디 계신 거냐, 병든 몸이시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코브라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에 차카와 페루는 결국 코브라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문은 오로성에게 비비가 갖고 싶다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사이버폴에게 비비를 체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사이버폴에게 붙잡히며 꼼짝없이 이무에게 끌려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와포루가 나타나 비비를 데리고 도주해버렸고, 칼리파와 제브라도 워낙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기에 와포루를 막아서진 못합니다. 그리고 비비와 와포루는 레벨리 회의에 참가한 왕들이 각국의 나라로 도주하는 배에 잠입하여 밀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와포루는 비비에게 이봐, 이건 어느 나라의 배지? 라고 물었고, 비비는 에이기스 왕국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탄 배가 에이기스 왕국으로 향하는 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포로는 곧바로 모르건즈에게 에이기스에 배한 모르건즈 라고 말하며 모르건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르건즈는 알았어, 취재의 명목으로 본사에서 배로 접근할게. 그 사이에 이쪽으로 옮겨타. 들키지 말고. 한나라의 왕이 목숨이 노려질 정도의 빅뉴스, 참으로 기대되는군 이라고 말하며 모르건즈가 위험을 감수하고 와포로와 비비를 돕는 이유는 와포로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의 빅뉴스를 취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비비도 와포로의 목숨이 노려질 정도의 극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와포로에게 그래서 뭘 본 거야 와포로? 라고 물었고, 와포로는 말할 수 있겠나? 너한테 제일 말하기 힘들다고. 넌 너네 나라의 배로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비는 안돼, 쌍대는 CP0였어. 모두와 합류해도 분명 날 억지로 데리고 가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CP0가 한 나라의 왕년을 노린 것을 보면 자신에게 알라바스타 공주라는 직위가 있어도 CP0의 추적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와포로와 우선은 동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비비를 노린 인물은 무려 천룡인들의 왕인 이무이며 CP0에게 명령을 내린 인물은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이기에 비비가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아니라 천룡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이퍼폴의 추적을 피해낼 순 없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이 소식을 코브라에게 알리기 위하여 와포로에게 전보벌레를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와포로는 코브라가 오로성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을 알았기에 그만해, 절대로 안돼, 그것만은 이라고 말하며 비비가 코브라에게 연락하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CP0는 계속하여 비비를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이퍼폴은 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비는 에이기스 왕국의 배를 타며 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본인은 타진 왕국의 배에 탑승하며 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사부는 루루시아 왕국의 배에 탑승하였고 무사히 마리조아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사부가 허용한 공격은 오로성 공격 고작 한두 차례였기에 오로성은 한두 차례의 공격만으로 혁명군 2인자를 리타이어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로성의 무력은 최소 4왕급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한 명 한 명이 루피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벨리 회의가 끝난 이후 전세계의 사부가 코브라 왕을 죽였다는 것과 더 나아가 비비마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평소 왕족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여러 국가에서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레벨리 회의 이후 새롭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보라는 남자도 기구한 운명을 짊어질 남자다. 그 정도로 D에 둘러싸인 인생을 보내는 자도 없겠지 라고 말하며 사보가 D의 일족은 아니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자임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를 보고 D에 둘러싸인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사보는 실제로 어린 시절 D의 일족인 몽키디 루피, 포트거스 D 에이스와 함께 자라났으며 몽키디 거프와도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 기간 몽키디 드래곤과 동행하였기에 사보는 무려 3명의 D의 일족과 밀접하게 엮여 있으며 추가로 한 명의 D의 일족과도 연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후 사보가 D의 일족과 함께 세계 정부를 부술 인물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사보는 오로성과 이무의 능력을 확인하고도 유일하게 도주하는 데 성공한 남자가 되었기에 이 역시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는 깨름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사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이후 에그에 대해 일에 대하여 슬슬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무가 오로성들에게 통신을 걸었고, 이무는 베가펑크가 만들었다는 마더 프레임을 쓰고 싶다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발명품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확실히 시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도 모르지. 실험 결과에 따라 에그헤드를 어찌할지 그 대응을 생각토록 하지. 실험은 바다보다 숲같은 곳에서 하는
전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이라고 말하며 마더프레임을 실험할 장소로 루루시아 왕국을 콕 집어 말했고, 오로성은 사람이 적잖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민간인의 안위를 어느정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상관없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알겠습니다. 세계는 창조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이니 헌데 루루시아 왕국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라고 물었고, 이무는 가깝다 라고 말하며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루시아 왕국에 마더프레임을 이용한 폭격이 가해졌고, 루루시아 왕국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1086화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이 공격이 이무의 능력이나 고대병기 우라노스로 추정되었는데, 1086화에서 이무가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프레임이라는 물건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켰다는 게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이완코브는 이러한 물건을 베가펑크가 만들었을 수도 있으나 고대의 기술이거나 고대병기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마더프레임이 어쩌면 고대병기나 고대의 기술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엔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성은 원피스 일부 중반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최종장에 돌입할 때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턴이 에그헤드로 향하며 세턴성의 이름만이 공개되었고, 세턴성의 이름이 토성이기에 독자들은 나머지 오로성들의 이름 역시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로성의 이름은 토성, 화성, 금성, 목성, 수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과학부를 담당하는 이는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입니다. 그렇게 베가펑크가 배신하려는 정황이 드러나자 과학을 담당하는 세턴이 직접 출동하여 베가펑크를 응징하러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커스 마스성은 환경을 담당하며, 마스성은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지워버린다고 말하자 루루시아는 국민에게 반란의 징후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을 담당하는 토프먼 워큐리성은 좋은 본보기가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재물을 담당하는 에돈바론 나스주로성은 언젠가 그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담당하는 셰퍼트 주 피터성은 긴 싸움은 종전을 맞이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무는 마지막으로 비비가 갖고 싶다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이무의 명령을 받아들며 곧바로 CP0를 파견하여 비비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물론 와포로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레벨리 회의가 끝난 이후 칠무의 제도 철폐가 결정되었고, 코브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기에 곧바로 세라핌을 출동시켜 전 세계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였고, 이는 아카이누 체제의 새로운 해군의 출범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호크 크로커다일 모리아의 세라핌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드래곤과 이완코브에게 루루시아 왕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의 손에 의해 국왕세키와 코만의 왕녀가 붙잡혔고, 밀항자인 나는 환영받았어. 그때 처음으로 신문기사를 받고 내가 국왕 살해 사건의 범인이 되어 있단 건 알았지. 그걸로 난 영웅 취급.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어. 혁명을 향한 사기를 느꼈으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코브라를 살해했다고 누명을 쓴 상황이 오히려 혁명군에게는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갔으며, 전 세계에서 왕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베티네의 영향으로 루루시아엔 혁명군에 입대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많았고, 내가 데려온 건 그 녀석들이야. 방에 전보벌레를 손에 넣지 못해서 여기에 연락할 수가 없었지만 출항과 동시에 간접 통신을 했던 게 그때 했던 통화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루시아 왕국에서 혁명군 입대 희망자를 대거 불러 모으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커브는 사보에게 루루시아 왕국 소멸 사건에 대하여 물었고, 사보는 선상에서도 패닉이었어. 나라에 가족을 남기고 온 사람도 많아. 그들은 눈앞에서 날아간 고향을 보고 있었어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엄청나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식으로도 섬이 증발해버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상공의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다음 순간엔 이미 라고 말하며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켰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부는 생물이나 자연의 무언가로는 설명이 안 돼. 새카만 무언가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완코브는 사보, 너 조금 전에 이무라고 했지 뭘. 엉뚱한 얘기지만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의 네로나 가문 이무성이라는 왕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 역시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의
이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기에 이무는 800년 전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이무가 800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가설로 수술 열매의 특수한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완코브는 이 세상에는 불로가 되는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건 누군가가 증명했다는 거잖아. 이 세계 어딘가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녀석이 있단 거야 라고 말하며 이무가 특수한 능력으로 불로 상태가 되어 800년 이상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우연히 같은 이름인 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신의 후예라면서 의수되는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 권위인 오로성이 굽신될 대상이 달리 누가 있겠어. 또한 네가 본 구름 위에서 나라를 멸망시킬 무언가가 정부가 쓰고 있는 병기라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베가펑크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만약 이무가 사용한 무언가가 과학병기 혹은 무기라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는 베가펑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무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마더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잠깐 이반, 베가펑크는 그런 명백한 살인도구를 만들지 않아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그렇다면 고대병기라면 어때? 이무가 고대부터 쭉 살아온 녀석이라면 연결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고대병기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로빈이 말했지. 하지만 병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쓰지 않은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언젠가 그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 긴 싸움은 종전을 맞이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에 아직 세계 정부에서조차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킨 무언가를 자유자재로 다룰 만한 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고대병기 우라노스로 추정되며 베가펑크의 마더프레임은 결국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엔진으로 추정됩니다. 묘스가르드 성은 차를로스 성이 시라오시를 납치하려는 추태를 부리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돈사이와 레오에게 차를로스 성을 공격하라고 말했고, 결국 천룡인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묘스가르드 성은 제 아무리 천룡인일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신의 기사단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며 사망합니다. 그리고 무려 천룡인을 사형시킨 인물은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성이라는 인물이며 이 인물은 신의 기사단의 최고 사령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피거랜드 가문은 필름 레드에서 처음 언급된 가문으로 오로성이 우타를 보며 저 아이가 피거랜드 가문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세간의 샹크스의 딸로 알려진 우타를 보며 오로성이 피거랜드 가문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일 것이며 피거랜드 가문은 오로성도 건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막강한 가문이라는 추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1086화에서 피거랜드 갈링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이 인물은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엄청난 인물이라는 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성은 마치 오로성들처럼 특수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며 천룡인들보다도 더 고위층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갈링은 과거 갓벨리에 활약했던 인물이라고 밝혀졌기에 갈링 역시 거풀 로저와 함께 록스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강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사형당한 묘스가르드를 보며 쓰레기를 감싸는 녀석은 그이하다 라고 말하면 천룡인답게 권위주의에 찌들은 듯한 성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칼을 차고 있으며 신의 기사단 단장이라는 위치와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한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보다도 강력한 거모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